행커 아부대장입니다. 오늘은 핸드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굉장히 부드럽죠? 관심이 좀 가죠? 정말 부드러운 이 핸드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핸드밀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을까?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지만 요즘 핸드밀들이 워낙 성능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핸드밀로도 에스프레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프레소가 가능한 핸드밀을 소개할 건데, 코만단테라고 하는 브랜드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좀 너무 비쌉니다. 그죠? 너무 비싸서 오늘은 정말 가성비가 좋은 핸드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끝장납니다. 이거는 가성비 값, 핸드밀 가성비 값, 바로 이겁니다. 이름은 타임모어, 이제 밤톨이라고 하는 핸드밀인데, 디자인을 이렇게 보시면 약간 유튜브 같나요? 디자인을 보시면은 약간 밤톨처럼 오돌토돌하게 생겼는데, 이게 그립감이 기가 막힙니다. 그립감이. 그리고 손잡이 부분은 나무로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디하게 되게 예쁘게 생겼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보세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고, 나래 모양도 물론 코만단테랑은 좀 다르게 생겼지만은 에스프레소가 가능한 이들만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비교하고 이런 건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이 그라인더 자체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부드럽습니다. 살짝만 해도 돌아가는 아주 부드러움. 자, 이렇게 아랫부분을 돌려서 열어보시면 이제 원두가 갈리면 들어가는 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분쇄도 조절하는 곳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쇄도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가 커지는 쪽으로 돌리면 분쇄도가 굵어지고, 작아지는 쪽으로 돌리면 가늘어지는 거죠. 간단해요. 그리고 손잡이는요,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위로 들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원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바로 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커피는 니카라과 와일터 피카도 앤 헨리 페릴라 프리미엄입니다. 넣어보겠어. 20g 바스켓을 쓸 거기 때문에 약 20g이 담겨야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거 몇 번 테스트를 해보니까 거의 끝까지 이거 가득 이렇게 끝까지 가득 담으면 거의 20g 내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갈아 볼게요. 돌아라. 이게 생각보다 제가 써봤던 다른 핸드밀보다는 좀 편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각도가 손에도 딱 한 손에 들어오고, 뭐지? 자석으로 되어 있네. 생각보다는 좀 편해요. 이게 지금 뭐 아주 강배전은 아니에요. 그냥 중배전 정도인데, 갈리는 거는 네, 역시 근데 힘들긴 힘들어. 핸드밀은 힘들어. 근데 핸드밀 치고는 좀 덜 힘든 느낌이 듭니다. 기분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시간이? 오늘 요거 빨리 감기 안 하고 시간을 한번 좀 20g 딱 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근데 왼쪽 팔이 조금 아프기 시작한데. 팔 아파. 누가 대신 돌려줘. 벌써 아프면 안 되는데. 몇 g쯤 됐을려나? 안 돼. 팔 아파. 근데 이걸 다 갈면은 20g 하면 밑에 통이 20g이 될라나 모르겠네. 일단은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한번 돌려볼까요? 뭉치는 거 아니야? 확인을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포타필터 준비하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아직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부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반 정도. 거의 다 돼갑니다. 한 17g 정도 됐네요. 자, 조금만 더. 핸드밀 다른 거에 비하면 쉬운 편이에요. 편한 편인데, 제가 전동의 노예가 되어 있다 보니까 핸드밀 자체가 지금 좀 많이 힘들긴 힘듭니다. 자, 빨리 다 돼간다. 이걸 또 핸드밀을 너무 빠르게 팍팍 돌려버리면, 그냥 마치 모터를 돌리는 것처럼 돌려버리면 핸드밀의 매력이 또 사라져요. 너무 빨리 돌리면 분쇄 균일도가 조금 균일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요 정도 속도, 조금 더 느려도 괜찮지만 저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한 요 정도. 다 됐어요. 자,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묵직하고 좋아요. 자,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 레벨링
근데 저는요, 분쇄도를 약간 굵은 상태로 했거든요. 조금 이따가 제가 핸드밀로 에스프레소 분쇄도 맞추는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살짝 저는 굵은 정도로 했기 때문에 노킹 한번 하고 조금 눌려 담겠습니다. 네. 한 1g 정도는 더 많이 담는 느낌으로. 자, 됐어요. 템핑은 아부템퍼. 레벨링 툴은 제 손이 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걸 쓰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제 손이 더 좋으니까. 비싼 레벨링 툴이죠. 아부손. 자, 추출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아, 약간 색깔이 일정하고 한 가지 톤은 아니지만 핸드밀로 한 것 치고는 굉장하고 크레마도 상당합니다. 흔들어도 잘 사라지지 않고, 그죠? 네, 제가 먹어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바디감도 굉장히 뛰어나요. 자, 아메리카노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에스프레소에다가 물만, 정수기 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물을 맞추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정도의 농도가 나와요. 아, 좋아요. 바디감도 괜찮고, 되게 깔끔하고 정말 괜찮아요. 아까 추출되는 색깔로 봤을 때는 약간 원톤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코니컬버 뉘앙스다운 그런 뭔가 다양한 맛이 날 거라 생각했는데, 다양한 맛이 나는 건 맞는데 상당히 단맛도 좋고 상당히 클린하기까지 합니다. 상당히 추출 잘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핸드밀로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잡을 때 노하우, 테크닉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분쇄도 조절하는 건 대부분 아시죠? 요 밑에 부분을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대부분은 이렇게 생긴 핸드밀은 밑에 돌리는 게 있고, 약간 올드하게 생긴 핸드밀들은 위에 이거를 뽑아갖고 여기를 뭐 톱니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핸드밀 분쇄도를 잡는데, 어쨌든 가늘어지는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고 굵어지는 방향으로 돌릴 수도 있지만 톱니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보시면요, 딸깍딸깍 하면서 한 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보세요. 한 칸, 또 한 칸.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면서 한 칸씩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한 칸 한 칸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좀 아주 정밀하게 돌릴 수 있으면 정밀한 분쇄도 조절이 될 건데, 핸드밀의 단점은 한 칸씩 돌려야 된다는 게 단점이죠. 이 한 칸이 생각보다는 분쇄도 차이가 제법 많이 나요. 그래서 이 타이머 같은 경우에도 이 밤톨도 제가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잡으려고 가늘게 하고 또 추출하고, 좀 빠른데 싶으면 또 더 가늘게 하고 또 추출해보고, 아직도 빠른데 싶으면 조금 더 가늘게 해서 또 추출하고, 이런 식으로 에스프레소 분쇄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제 그 그람 수는 동일하게 갑니다. 20g 바스켓이면 20g을 담고, 20g 바스켓이면 20g을 담고, 계속 이렇게 일정한 상태에서 분쇄도만 조절해가지고 에스프레소가 되는 분쇄도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늘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딱 한 칸 더 가늘게 했는데, 이거 너무 느린데 라는 그 시기가 딱 찾아와요. 이게 그냥 너무 느린 데가 아니라 추출 딱 좋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무 짓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포인트를 쓰시면 돼요. 근데 한 칸 더 가늘게 갔는데 막 추출이 너무 느려가지고 막 속도가 40초, 50초 추출하는 게 막 이렇게 나오고, 너무 느려져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보통 다시 한 칸을 굵게 가시잖아요. 근데 한 칸만 굵게 갔는데도 이거 너무 빠른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난감하죠. 이거 한 칸 차인데 한 칸만 굵게 하면 너무 빠르고 한 칸만 가늘게 하면 너무 느린 상태가 온다. 그러면 어느 분쇄도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아마 고민이 되실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한 칸만 더 가늘게 가면 너무 느리게 나올 때, 그 가는 분쇄도를 가지고 추출을 하고 싶을 때는요, 가는 분쇄도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고 도징하는 양을 조금만 줄여보세요. 20g 바스켓에다가 20g을 넣었는데 이거 조금 너무 가는 것 같은데 싶은 생각이 들 때, 그 분쇄도를 쓰시려면 1g 정도만 적게, 뭐 때로는 0.5g 또는 1.5g 이 정도만 조금만 더 적게 담으신 다음에 추출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추출을 하되, 주의사항은 뭐냐면 추출하는 양이 되게 중요한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40ml를 추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었다면
분쇄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느리게 나오는 그 가는 분쇄도에서는 원두의 양도 조금만 줄이고 추출하는 양도 줄이셔야 됩니다. 왜 줄여야 되느냐?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흡수 배출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핸드밀의 한 칸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성분이 녹는 속도도 차이가 많이 나요. 분쇄도가 가늘어지면 빨리 나온단 말이에요. 빨리 나오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끊어도 충분한 성분이 이미 녹습니다. 그러니까 40ml를 추출해서 내가 원했던 밸런스가 나왔던 커피라면 추출량도 줄여주셔야 돼요. 분쇄도가 더 내 생각보다 가늘어지고 도쟁이 양을 줄여서 저항을 맞춘다면 추출량도 35ml나 30ml 정도로 줄여주셔야지 내가 생각했던 만큼의 농도가 나오고 그리고 먹었을 때의 클린함까지 더해질 수가 있습니다. 추출량을 조절 안 하고 동일하게 40ml를 뽑으면 분명히 텁텁하고 쓴맛이 같이 부딪히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분쇄도를 내 생각보다 조금 더 가늘게 쓰실 때는 도쟁이 양을 줄여서 저항을 맞추시고 추출량을 줄여서 원하는 수율을 맞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굵게 써야 할 때를 설명드릴게요. 내가 쓰고자 했던 분쇄도보다도 조금 더 굵게 써야 할 때, 이건 핸드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칸 한 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굵게 써야 될 때는 도쟁이 양을 늘려서 저항을 올리십시오. 도쟁이 양을 늘리면 저항을 맞출 수 있어요. 조금 더 저항이 더 많이 걸리면서.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1g 정도를 더 늘려가지고 저항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럴 때 보시면 양을 조금씩 뭐 1g이든 1.5g이든 많게는 2g 이상도 담거든요. 이렇게 업도징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샤워 스크린에 커피가 닿아가지고 채널링이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떠돌아다니지만은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세요.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사실 거기서 오는 채널링보다도 분쇄도가 굵으면 채널링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업도징에서 생기는 채널링은 분쇄도가 가늘면서도 업도징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가스가 부족할 때 그런 현상이 생기지만은 분쇄도가 굵은 상태에서는 채널링이 잘 안 생기니까 업도징을 해서 샤워 스크린에 아주 빡빡하게 커피폭이 닿아도 채널링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업도징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다양하고 풍부한 맛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가늘게 해서 추출하는 것은 조금 더 깔끔하고 바디감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미분에 의해서 오는 바디감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텁텁함은 있을 수 있지만은 맛에서 오는 클린컵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자, 반면에 조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굵게 추출을 할 경우에는 향미가 조금 더 다양한 향미가 날 수 있습니다. 좀 가는 분쇄도에서 나는 그런 바디감도 조금은 느껴지겠지만은 아주 굉장히 가벼운 향미까지 같이 오면서 뭔가 이렇게 향미를 표현할 때는 조금 더 굵은 분쇄도에서 도징을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나 클린컵은 가는 분쇄도보다는 굵은 컵이 좀 떨어져요. 이거는 미분을 떠나가지고 그냥 맛에서 오는 강도에서 오는 클린컵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고민을 하셔가지고 원두에 따라서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내가 생각했던 분쇄도보다 조금 가늘게 쓸 것인지 굵게 쓸 것인지를 결정하시고 핸드밀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핸드밀을 가지고 에스프레소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알려드린 이 지금 테크닉은요. 핸드밀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내 생각보다 조금 더 가늘게, 내 생각보다 조금 더 굵게를 써야 할 때에 대한 테크닉이지만은 이 일반적인 에스프레소에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뭔가 뭔가 중간이 되는 분쇄도를 쓰는 거는 사실 맛적인 매력이 조금은 반감될 수 있어요. 핫살이 조금 더 가늘게 가서 완전 풀클린으로 가는 매력도 있고요. 또 조금 더 굵게 가서 굉장히 화려하고 다양한 풍미를 살릴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매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사실 일반적인 에스프레소 하실 때에도 적용을 하셔가지고 그냥 항상 뭔가 내가 생각했던 25초, 30초, 20초 뭐 똑같은 뭔가 기준을 정해놓고 추출하지 마시고 분쇄도의 차이를 좀 두셔가지고 도중의 양의 차이를 두셔서 좀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커피에 따라서 클린한 게 좋은 커피들은 분쇄도를 최대한 가늘게 가시는 게 좋고 좀 다양한 향미를 표현하는 게 좋은 커피들은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상식들을 알아가면서 커피에 대한 지식들을 늘려가면서 더 행복한 커피 생활 되시기를 바랄게요. 핸드밀로 다음에 또 더 재밌는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코만단테 내용 꼭 가지고 돌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행커.